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하락을 부추기던 외인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주춤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지수 방어와 코스닥에서는 장중 1000포인트 이탈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점에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집중이 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깔려있는 우려감들은 완전히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일단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줬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반등이 이후에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다시금 좀 체크를 하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카카오는 어제 하락을 곧바로 채워주는 반등에 나와줬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날 당일의 상황이나 이후 전망 등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이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이나 전망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는 금일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어제의 낙폭을 채워주는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기존 이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를 해주는 것이 카카오에 대한 시장에서의 투심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당장의 불안은 해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라인을 이탈을 할 때 영향을 끼쳤던 이 외인들 역시 금일 이 대량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데 영향을 줬고, 여전히 이 종목 개별적인 흐름보다는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의 반등과 함께 일단 한숨은 돌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이 카카오뱅크와는 별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이 코앞인 이 카카오페이 역시 이미 좀 상장으로 인한 주가 적용은 카카오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카카오뱅크는 이 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이 집중된 수급으로 인해서 좀 시기적인 수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인데, 카카오페이는 좀 어떻게 될지 상장 시기에 지금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시기가 좀 겹치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이로 인한 주가 강세가 좀 나타날지 이게 좀 의문인 상황이죠. 설령 카카오뱅크와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에는 지금의 이 카카오뱅크처럼 이렇다 할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켜봐야 하는 계열사는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모빌리티와 엔터이고,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세계적으로 좀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워낙에 지금의 증시가 좀 시장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관련된 기사들을 일부러 안 내보내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내용들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모빌리티와 엔터 관련해서도 좀 이후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붙어주면서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반등세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만큼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에 접어들면서 실적 가치주에 대한 부각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면은 그 선두에 서 있는 카카오는 이전의 고점 이상 상승세를 충분히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의 성장은 충분히 고성장을 이어갈 수가 있을 테고, 지금의 이 시장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조정이 좀 길어지고는 있지만 이 조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근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여당이 좀 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좀 소식이 알려졌었는데요.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면서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플랫폼세, 디지털 서비스세 이런 것들을 좀 신설을 해서 부과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 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그쪽이랑 여기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에서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이 미국계 기업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이는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 공인인증 등 좀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로 인한 반발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대기업이 경제 상황 전반을 좀 끌어가는 그 효과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단순히 법인세를 올려서 규제를 한다 이것보다는 정말 중소기업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냥 괜히 돈 잘 벌고 회사 잘 키워가니까 그냥 안 입고 와서 세금 더 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죠. 정치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좀 보기 시작하면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당 전체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게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개인의 의견 정도로 나온 거고, 여당 공동 이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각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인력도 있었던 그런 자리인 만큼, 그게 만약에 지금의 이 뭐 플랫폼세, 뭐 디지털 서비스세, 이 법인세의 증가 이 부분이 만약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까지 좀 이어진다라면은 이런 우려감이 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그러했듯이 여러 집단 간의 이 갈등을 조장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득을 챙겼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도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나올지 모르죠. 정치라는 게 예상을 뛰어넘는 변수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은 다시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이 카카오를 비롯한 이 플랫폼 기업들의 고성장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제동이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부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를 좀 바라면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황이라든지 변동 시에는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을 통해서 카카오 장중에도 코멘트 드리면서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니까요. 정보방에도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방을 통해서도 방송 시작 시마다 링크 걸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니까요. 정보방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